자, 지난 시간에는 RLC 직렬회로에 대한 수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LC 직렬회로의 자연응답 또는 고유응답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전원이 없는 케이스예요. 무전원. 그래서 초기치에 의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초기치를 C에 걸리는 전압을 V0라고 두고 L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라고 두겠어요. 둘 다 이어도 돼요. L에 흐르는 전류를 초기치를 줘도 되고 전압도 주면 돼요. C에 걸리는 전압. 근데 계산이 복잡할 거니까 그냥 C에만 초기치가 있고 그 다음에 L에는 없다. 제로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제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회로를 보니까 C가 있고 언제 때 회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아는 거니까 T가 음의 영역은 잘 몰라. 뭐 해야 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T가 양의 영역에서 회로를 구해보니까 RL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을 VCT라고 두고 그 다음에 RL에 흐르는 전류를 ILT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음의 영역에서 스위치가 뭐 있어갖고 스위치가 T가 음의 영역이 있는 스위치에 대한 회로는 우리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뭐 구했는데 T가 탁 양으로 넘어오니까 T가 양을 넘어오니까 회로는 이렇게 꾸며지고 회로에 들다 보니까 전원이 없고 만약 초기치까지도 없으면은 올 제로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공급되는 에너지도 없고 저장된 에너지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가 갈 데도 없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올 제로가 되는데 전원은 없어. 공급되는 에너지는 없지만은 C에 걸리는 전압, T가 제로인 그 순간에 딱 보니까 C에 V0만한 전압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에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없다고 보고 그래서 C에 저장된 에너지가 R과 L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건지를 지금부터 계산적으로 또 회로적으로 한번 들다 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전원이 없는 케이스가 우리가 자연응답 또는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를 갖다가 그냥 앞에서 우리가 회로 이론 원 풀던 식으로 풀면 돼. 그리고 초기치를 나중에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C에 걸리는 전압하고 R에 걸리는 전압하고 L에 걸리는 전압의 KVL을 보니까 C에 걸리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3장 문제니까 3장에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RLC의 특성식을 들다 보면 R에 걸리는 전압 VRT는 저항과 흐르는 전류의 곱과 같을 거고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L 곱하기 L에 흐르는 전류의 미분치와 같고 그 다음에 C의 특성C는 C에 흐르는 전류는 C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ICT가 흐른다고 둔다면 ICT는 C 곱하기 DT분의 D VCT가 된다. 이것이 RLC의 특성식입니다. 그렇죠? 자꾸 암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루퍼 방정식, 로드 방정식. 근데 지금은 루퍼가 하나밖에 없고 로드가 쭉 같은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가 IL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ICT라는 게 새로 정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ILT하고 ICT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죠? 5개니까 식이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풀려. 자, 보니까 식이 4개야. 한 개 안 썼죠? 뭡니까? ILT하고 ICT하고 다르게 둬서 그래, 사실은. ICT는 마이너스 ILT가 되면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ICT라고 쓰지 말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ILT라고 써도 돼.
자, 이걸 갖다가 ILT 대신에, ICT 대신에 마이너스 ILT를 엮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VCT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VRT는 R 곱하기 ILT, ILT가 마이너스 ICT, ICT는 얘니까 마이너스 RC의 DT분의 DVCT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VLT는 L 곱하기 D, 요 대신에 얘를 엮고, 얘 대신에 얘를 열면은 마이너스 LC의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니까 LC의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플러스 RC의 DT분의 D VCT 플러스 VCT는 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특수에는 우변이 제로니까 특수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특수에는 제로니까 나중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에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일반회를 구하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R과 L과 C의 값들이 어떤 값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들다 보니까 VCT라는 게 공이 같이 있고, 그래서 끄집어내고요. 쓰게 되고, DT 자성분의 D 자성은 DT분의 D의 제곱으로 쓰겠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LC의 DT분의 D의 전체 제곱 플러스 RC 곱하기 DT분의 D 플러스 1 전체의 VCT가 제로 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DT분의 D를 갖다가 라지 D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LCD 자성 플러스 RCD 플러스 1 이 VCT가 제로가 아니니까 VCT가 제로 되는 건 의미 없죠. 일반회가 제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기치가 없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VCT 자체가 제로 되는 거는 의미 없고, 앞에 있는 얘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D의 근을 구해보면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D의 근을 보면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간인 케이스, 그 다음에 복소수인 경우.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의 근의 종류가 이와 같이 세 종류로 나온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판별식 D가 RC의 제곱 마이너스 4LC가 RC의 제곱 마이너스 4LC가 양이냐 같으냐 제로하고 같으냐 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죠. 그쵸? 그러면 이 중간 것만 구해봐. RC는 루트 4LC, R은 2의 루트 L 오버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얘보다 크면 1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 얘하고 같으면 중근이 되는 거고, R이 얘보다 적으면 세 번째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R이 크기를 2배의 루트 L 오버 C. 중간이 되는 케이스는 R하고 루트 LC. 복소수가 되는 것은 R이 2배의 루트 L 오버 C.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자, 판별식 D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자, 1번의 케이스를 우리는 오버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가 언더 댐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회로의 동작이 달라요.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초기치가 C에 V0만한 전압이 걸려, 즉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땅 해서 이제 전류가 쫙, 얘가 전압이 높고 얘가 전압이 낮으니까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싹 흘러가면은 L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L에 다시 저장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C에서 L로 저장이 이렇게 트랜스퍼가 일어나면서 R에서 저장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돼. 그렇죠? R에 전류가 흐르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쫙 가면서 C가 내보내고 R은 소모하고 L은 저장을 해.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L에서 저장되다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내보내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얘가 L에서 전류가 오히려 적게 흘러. 그래서 C도 저 에너지를 내보내고 L도 저 에너지를 내보내서 전부 다 R에서 소모를 해. 그러니까 쭉 시간이 흘러가서 모든 에너지가 사라지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C에서 에너지를 내보내니까 R에서 소모하고 나머지를 다 L에서 다 저장을 해. 그래갖고 C에서 탕진을 다 내보내고 났는데 그때 L을 들다 보니까 L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니까 C는 없지만은 L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으니까 다시 L에서 에너지를 내놓게 돼. 그게 어디로 가냐면 C로 가. C로 가서 L에서 다 에너지를 내놓고 나니까 그때 또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어. 다시 또 C에서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충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다시 이렇게 흘러 왔다 갔다 하면서 R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나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로 에너지 수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지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추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추가 있는데 내가 이만한 위치로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여기에다가 물엿, 좀 단단한 걸 생각합시다. 물엿. 그래서 이것도 뭐 쇠보다는 조금 가벼운 알루미늄 정도로 잡을게요. 탁 넘어야 돼요. 처음에는 얘가 뭐가 있냐면 요 높이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다가 놓는 순간에 왜 돼요? 밑으로 중력 때문에 내려가려고 그러잖아.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추가 속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물리에서 배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매질이 물엿이니까 물엿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마찰력이 생겨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 매체, 용매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물체가 속도도 더 내려가. 점점 떨어져. 왜? 이 매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지만 그다음부터는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를 해서 서서히 이쪽 포인트로 어프로치 돼서 여기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서는 거는 언제 서느냐? T가 뭐 한 대로 가였어. 계속 접근하는 거죠. 왜?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운동 에너지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속도가 없어. 그렇죠? 속도가 있으면 그냥 쫙 가는데 운동 에너지가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속도도 제로에 가까우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에 가야만이 여기에 딱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기가 됐다 이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공기니까 에너지가 조금밖에 소모가 안 돼. 그래서 쫙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 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끝. 위치 에너지는 제로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내놓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그래서 이만한 높이에서 조금 덜 올라가. 왜? 요만큼 소모를 했을 거니까. 공기가. 그 다음에 어디 됩니까? 요 위치에 딱 오면은, 요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고,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 그래서 여기 딱 오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되겠어요? 또 내려오겠죠? 이번에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요점에 들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 C가 저장된 에너지에서 L의 저장된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L의 저장된 에너지가 C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서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요때가 바로 뭐냐면 오버댐핑은 이렇게 내려가는 요 케이스입니다. 언더댐핑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크리티컬 댐핑은 뭐냐? 수학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르게 얘네들 푸는 거하고 좀 다르게 풀리는 것 정도예요. 수식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수식하고 얘가 갖고 있는 수식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크리티컬 댐핑이라는 것은 오버 댐핑과 언더 댐핑의 경계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름을 붙여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식적으로 봐도 수식이 자체가 달라. 풀이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영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양을 자체를 보면요. 모양을 자체를 보면 이렇게 와가 요 서는데 얼마만큼 빨리 내려오느냐 정도예요. 천천히 내려오느냐 빨리 내려오느냐 정도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서는 거는 위에 까고 밑에 까고 그러니까 오버댐핑하고 크리티컬 댐핑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지나게 되면 언더댐핑이 되는 거니까 크리티컬 댐핑은 회로적으로 보면요. 오버댐핑과 언더댐핑의 경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수학적으로는 조금, 수식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크리티컬 댐핑일 때는 좀 다르게 풀려서 수식 결과 식이 다르다는 거 있지. 그래프를 그려놔놓으면 구별이 안 돼.